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입학 전형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당연히 인하대학교도 그 변형이 있어요. 먼저 정시가 늘어났어요. 근데 21학년도는 정시가 24%였는데 2022학년도는 32% 선발합니다. 그런데 올랐긴 올랐지만 높은 편은 아니죠. 다른 대학교들은 뭐 40% 육박한 대학교, 어떤 대학교는 40%를 넘어간 대학교도 있지만 인하대학교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도 이제 전형명이 변경되어서 인하참인재라는 게 전형명이 생겼는데, 그건 기존의 학과장 추천 전형을 이제 변경시켰고요. 그다음에 지역 추천 직윤이죠. 지역 추천 인재도 신설되었고, 그런 기회도 선발 인원 확대되었는데 2명밖에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하 참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반영비를 갖게 틀려요. 먼저 전형 방법은 일단 인하 미래 인재는 1단계 서류평가를 3배수로 먼저 서류평가를 뽑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없고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근데 인하참 인재 전형도 있는데, 인하참 인재 전형은 일괄 합산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없습니다. 서류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 없는 거랑 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인하 미래 인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인하 미래 인재는 뭐 일반고, 자율고, 뭐 특성화고, 뭐 검정고시, 해외고, 졸업생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하 참 미래 인재는 해외 고등학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전형에 따라서 어떤 대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고 어떤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 미래 인재와 인하 참 미래 인재, 딱 차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인하 미래 인재는 단계별 전형이고, 인하 참 인재는 일괄 합산이에요. 수능 최저 없는 거 똑같아요.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평가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인성과 종합은 인하 미래 인재나 인하 참 미래 인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성과 적성이 틀려요. 왜냐하면 인하대학교는 지성, 적성, 그 다음에 인성, 종합, 이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인하 미래 인재는 지성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전공 학업 역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인하 참 인재는 교과목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또 적성도 달라요. 인하 미래 인재 같은 경우는 적성이 전공 탐색을 평가하는 건데, 인하 참 인재 같은 경우는 진로 관심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혼동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인하 미래 인재에서 서류평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학업 역량과 비교과 활동 당연하겠죠. 그런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잠재력, 그 다음 두 번째 창의적인 인재,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성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교과 성적도 보긴 보지만 자기 주도성이 있는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 추이도, 그리고 과세특에서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비교과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 다양한 전공성 중요한데, 굳이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계열과 관련된 활동도 한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인성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는? 리더십, 봉사활동, 그건 기본이겠죠. 사회성도 평가하지만 성실성도 평가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인성하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마다 인성을 평가하는 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대학교는 공동체로 보고요, 어떤 대학교는 소통 능력을 보고요, 또 여기 인하대학 같은 뭘 성실성을 평가하는 그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의 행동에 다 드러나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이번에 이제 인성 부분 쓰잖아요. 그때 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와 좀 연결된다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평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남일의 인재 전형의 서류 평가는 학교 활동의 평가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할까요? 당연히 서류 진위 여부 평가하겠죠. 전공 학업 능력, 기초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등을 파악하는데 질문은 상당히 심화적입니다. 뭐 꼬리를 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상하교롭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은 뭘 배웠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심화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활동에 대한 동기와 배운 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더 발전하고 싶은지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까지 미리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또 사회 현안,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도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가인다 아니면 어떤 무슨 학과를 가든 간에 혹시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관련된 1년 전, 2년 전부터 해서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꼭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 30% 이상의 역전율이 생겨요. 그러니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내신이 좋다라고 해서 비교과 잘 챙겼네 했는데 면접에서 이렇게 패가망신 당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까지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신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격은 교과선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인문 자연계열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또 최종 합격자가 4, 5등급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자기 자신의 등급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전공,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계열과 관련된 그런 학교 활동, 비교과 활동을 충분히 받쳐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 참 인재 전형이 그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겠지만 인하 참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기초 학업 역량을 보기 때문에 전 교과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약간 틀려요. 인하미래 인정 같은 경우는 인성을 뭘 봤죠? 뭐 리더십, 수사신적 활동, 성실성, 봉사활동 봤는데 인하 참 인재 전형은 리더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활동도 물론 하면 좋죠. 회장, 뭐 부회장, 반장도 좋지만 하지 못한다 하더라면 소공동체, 뭐 동아리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리더십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 추천 인재 전형. 네, 이 점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 방법 일괄 합성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체제는 인문계열이 2합5,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 2합5, 그 다음 의학과 같은 경우는 네, 거기 보니까 국어, 수학, 과학, 탐구 중에 3개 영역이 각 1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점이네요. 한국사만 필시 응시입니다. 당연히 자연계열 수학은 확률과 통계 보면 안 되겠죠. 미적 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교과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교과 반영 그러니까 지역 추천 인재 전형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는 다 100%인데 지금 가중치가 없어요. 학년별, 학기별 뭐 가중치가 없어요. 근데 반영 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 4개가 반영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당연히 과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사회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주요 과목이죠. 이 주요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소 2등급 이상 정도는 해주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고중 군로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딱 과목이 좀 비중이 많아 줄어들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컨설팅하면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담 많이 하다 보면 한 여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주요 과목은 2등급대가 나오는데 뭐 정보라든지 뭐 그런 암기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 암기 과목에서는
내신은 안 좋아요. 또 하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꼭 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서 그 과목까지 성적을 본다면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여러분들 정말 인하대학교 정말 많이 좀 유명한 대학교고 이번에도 인하대학교 학생이 거기를 최종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들이 계획도 잘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응원하는 맘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